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또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앞에 영상을 찍고요. 잠시 동안 간식 타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구워주신 고구마랑 방울토마토도 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눈 건강을 위해서 블루베리 주스까지 같이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부르네요. 지금 시각은 3시 45분입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선생님이 거의 주 7일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지금 교무실에는 김미란 선생님과 조은배 부장님께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외롭지 않습니다. 즉 학교 곳곳에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까지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맨날 시간 없다고 투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의미 있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요.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즉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요. 선생님이 이미 배부해줬던 학습지, 아직 배부 못 받은, 배부가 안 된 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5단원 지금부터 같이 볼 건데요. 5단원 앞에서 전반부에서 했던 언어 실천 양상에서는요.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에서는요. 문제수도 많을 뿐더러 조금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국어 100점을 또 노리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잡으셔야 명확한, 분명한 100점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0점 못 받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무식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험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도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담는 말과 글, 그 중에서 언어 실천 양상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지금부터 할 내용 문법 요소입니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강조합니다. 자, 이번에 문법 요소 4가지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높임 표현. 이미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론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을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평소에 높임 표현을 제대로 배워서 쓰고 있던 친구들은 이게 그런 내용이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표현 이번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 피동. 여러분 영어 시간에 수동태 배웠었죠? 우리 피동은 국어에서 당하는, 우리 피해자 할 때 그 해를 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걸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인용 표현입니다. 누군가 한 말을 그대로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 내용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끌어다 쓸 때 끌어다 쓴다라는 걸 인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4가지 배울 건데요. 이 중에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수도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상에 나오는 예들을 잘 보신다면 시험 볼 때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워 보일수록 답은 명확하다. 마음속에 정리하시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부터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별, 우리 이런 단어 뭐라고 했었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학술 용어 중에서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단어? 네, 사고 도구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히 쓰면 정교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고 표현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어휘라고 했었죠. 이렇게 교과서 실제 학습하면서도 사고 도구어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높임 표현의 개념을 정리할 건데요. 높임 표현이란 누가? 화자가. 그럼 화자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시의 화자, 말하는 사람이었죠? 자, 말하는 이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달리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면 대상은 누가 떠오를까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듣는 사람은 내 친구지만 내가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장 안에 선생님이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즉 우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중요한 것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3가지 높임 표현으로 나뉩니다. 이 3가지 높임 표현을 구분하는 거 낼 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개념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예를 제시할 거고요. 예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차이점 찾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어렵게 나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상대 높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화자가 누구를 높여요? 주체를요. 그럼 주체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자, 상대가 누구를 높여요? 화자가 누구를 높여요? 상대를요. 상대는 쉽다. 상대는 누굴까요? 듣는 사람이겠죠? 듣는 사람에 대한 높임 표현을 상대 높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거 뭐가 보여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고요. 두 개는 잘 구분하는데요. 상대 높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막상 또 학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쉽고 어려울지 선생님 궁금해집니다. 자, 다시 우리 높임 표현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주체 높임. 두 번째, 상대 높임. 세 번째, 객체 높임으로 나뉜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뭘 공부해야 될까요? 주체가 뭔지, 상대가 뭔지, 객체가 뭔지, 어떻게 높임을 실현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지에서 만나게 될 시험 문제입니다.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체 높임부터 살펴볼 건데요. 혹시 학습지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면 여러분은 연습장에 적거나 학습지 여백에 적거나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습지에 모든 내용을 담아 놓으면요, 양만 늘어나고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는 일부러 빼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펜 들고 메모하면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같이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주체 높임, 화자가 주체를 높인다. 그럼 주체가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여러분 중3 때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예문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의 주체, 선생님 밑줄 칠 거고요. 아기가 웃는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서술하는 대상, 누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누가 웃어요? 네, 아기가 웃습니다. 우리 서술이라는 거는요, 설명이라고 바꿔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설명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 어디 있어요? 웃는다. 얘가 바로 서술이겠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걸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웃어요? 서술의 주체, 주인공 누구예요? 네, 아기요. 그럼 이 아기가 바로 주어가 되겠네요. 이 주체라는 건 뭘 의미한다? 문장의 주어를 의미한다. 그럼 주체 높임이라 화자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높임 표현을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근데 아기는 높임의 대상일까요? 아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높임 표현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서술의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고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높임 표현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 이제 여러분 막 빈칸 채우셔야 됩니다. 문장 성분 중에서 서술의 주체, 즉 누구를 높인다? 그렇죠.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걸 뭐라고 한다?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주체 높임은 화자가 누구를 높입니까? 네, 문장의 주어, 주인공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정말 부탁인데요. 선생님이 여기 표시해주는 정답만 하고서 달달 외우면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 똑같이 안 낼 거거든요. 학습지에서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예문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 이번 시험을 잘 보는 핵심입니다. 자, 예문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학습지에 있을 거예요. 자,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어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신다. 사장님께서 걸어오신다.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아서 여러분 동그라미 해주세요. 사실 조금 기다릴게요. 영상 멈추시고요. 각각의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멈추세요. 빨리 화면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했나요? 네,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기억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어. 화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할아버지께서라고 한 걸 보니까 손자일 확률이 좀 있겠네요. 손녀일 확률도 있고요. 자,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 누가 보입니까? 할아버지요. 그쵸? 두 번째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 네, 어머니요. 자, 세 번째, 걸어오시는데 누가요? 네, 사장님이요. 지금 동그라미를 친 이 세 가지 부분, 선생님이랑 일치하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100점을 향해 갑시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문장 성분 배웠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들의 공통적인 문장 성분, 각각 문장의 누구? 주인공. 그럼 주체에 해당하니까 우리 여기 뭐라고 한다? 주어. 아,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요, 전부 문장의 누구를 높이고 있나요? 주체를 높이고 있죠? 그럼 이건 전부 무슨 예에 해당한다? 그렇죠.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아, 일단 시험에서도요, 문장이 나오면 높임의 대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높임인지부터 찾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무슨 높임을 보여준다고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그럼 이제 각각의 주체를 어떤 방식으로 높이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문장에서 각각 대상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파악할 겁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높임인지 찾는 거, 두 번째, 그 높임이 어떤 높임인지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할아버지가 책 읽어 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께서 여러분 밑줄 쳤어요? 또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는다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읽으신다. 아,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특별히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거 어려운 거 잠깐 선생님 다시 들여보내고 기본형 뭐죠? 읽으신다. 이거 지금 활용형이잖아요. 기본형 뭘까요? 그렇죠. 기본형 아무것도 붙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읽다. 그럼 즉 읽다가 읽으신다가 된 건 분석하면 되겠네요. 자, 어간 어디에? 이 부분에 뭐가 결합했어요? 그렇죠. 시. 자, 선생님 의는 왜 괄호를 치세요? 왜냐하면 받침 유무에 따라서 의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선생님 괄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붙었어요? 니은 붙었고요. 마지막으로 다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이어서 나올 시간 표현에도 많이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짚고 갈게요. 어간 찾아주세요. 여기서 어간 찾아주세요. 그렇죠. 어간. 그럼 나머지 어간에 붙는 얘네들은 뭘까요? 우리 어간 짝꿍 뭐였어요? 꼬리에 해당하는 어미. 그럼 얘네들은 전부 어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오는 이제 문장 끝나 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끝에 오는 어미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문장 끝납니다. 종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오는 이 어미를요, 종결어미. 끝나는 걸 알려주는 종결어미. 근데 다른 말로 선생님이 학창시절에는요, 뭐라고 배웠냐면, 어말어미. 어말어미. 자, 말의 끝에, 끝 말자예요. 말자 또 종말, 이런 거 있죠. 또 여러분에게 권할 단어는 아니지만 말이 끝날 때 오는 어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오는 이런 어미를 종결어미 또는 어말어미. 그럼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은 어간 뒤에 오면서 어말어미, 종결어미 앞에 오는 어미들이죠. 그러면 우리 한자 능력 총 동원해 봅시다. 앞에 와요. 전자는 아니고요. 먼저 와요. 어말어미 먼저 와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무슨 뜻이라고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어간,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이 다 같은 어미는 마지막에 끝나는 어미이다. 그래서 종결어미. 의미상으로 어말어미라고 기억해도 좋고요. 자, 그럼 니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가다, 간다. 무슨 차이예요? 나 지금 집에 간다. 현재를 나타내는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미고 선어말 어미고요. 얘는요. 언제부터요?
네, 상대가 높을 때 붙이죠? 얘가 바로 높임의 선어말 어미예요. 아, 어렵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어간,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자, 지금 처음에만 개념 어렵게 잡아놓으면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조금 지저분하게 쓴 내용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석해보면 익다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가 붙었고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마지막에 종결 어미 있죠? 그럼 이 중에 특별히 높임을 나타내는 건 어디라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시가 되겠네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바꿔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 문장에서는요, 깨서라고 하는, 자, 내가 할아버지께서 이때 깨서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해요? 품사 중에서 체언 뒤에 붙는 조사입니다. 조사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서 누구를 높이고 있다?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이번 시험 100점입니다. 어렵죠? 반복 연습해보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장에서도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라고 하지 않고 높임의 조사 뭘 썼어요? 깨서를 썼고요. 어머니께서 방에서 잔다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용어를 썼죠. 자다의 높임 표현 뭐? 주무시다. 그래서 얘도 분석해 보면요. 주무시다라고 하는 자다의 의미보다 조금 더 의미가 높은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무시다라고 하는 어휘를 쓰고 있는데요. 이때 기본형이 주무다가 아니죠. 그럼 얘랑 얘는 성질이 다르겠네요. 얘는 주무시다, 주무시까지가 어간이고요. 얘는 어말어미인 겁니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면 학습지 가지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장님께서 걸어오신다. 이건 여러분이 좀 먼저 표시해 주실래요? 자, 높임의 대상 사장. 사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 쓰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깨서. 사장님이 하지 않고 깨서. 그리고 걸어온다라고 하지 않고 걸어오신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한 10초 기다릴게요. 1, 2, 9, 10. 자, 여러분 이렇게 분석했죠? 오다의 높임을 나타내는 시의 시간, 지금 오는 거니까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니은의 마지막 종결음이 다까지 왔죠? 그럼 이 중에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뭐? 여기. 근데 하나 더 있죠? 사장께서 걸어오신다 하지 않고 사장님, 선생님, 교수님. 이럴 때 이 님이라는 건요, 우리가 전미사라고 합니다. 우리 전미사 배웠거든요. 뭔가 끝에 말의 핵심을 나타내는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바꿔주거나 하는 애들을 우리가 전미사라고 했었는데요.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억은 뭘 쓰고 있다? 깨서. 그리고 또 뭐가 보인다? 시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요, 깨서. 그리고 여기 뭐가 보여요? 주무시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 이때 이 시랑 이 시는 같지 않아요. 얘는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고요. 얘는 읽다에 붙은 선어말 어미였습니다. 자, 디귿은 3개였네요. 첫 번째, 깨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리고 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을 높이고 있죠. 묶어볼게요. 여러분, 깨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높임에 뭘 붙일 수 있고요? 높임의 주격조사.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를 만드는 조사란 뜻이에요. 내가, 빵이, 우리 학교가, 은는이가 주격조사잖아요. 그걸 높임의 대상에게 붙일 때 뭐라고 해요? 선생님께서, 어머니께서. 자, 높임의 주격조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랑 짝꿍 누구? 그렇죠. 우리 얘 이름 뭐였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선어말 어미. 무슨 뜻? 어말 어미보다 먼저 온다. 그럼 어말 어미가 뭔데요? 여기서 어말 어미 찾아주세요. 다. 그리고 다.
다 얘네가 어말어미였죠? 그 앞에 오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선어말어미. 근데 이 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높임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높임의 선어말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주무시다는요. 자다라는 표현의 특수한 높임 표현이라서 우리 이런 것들을 특수어휘라고 해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예를 들면 아버지 밥 먹는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할 때 진지, 잡수시다 이런 것들을 특수어휘라고 하는 겁니다. 데리고라고 하지 않고 모시고 그런 것들이 전부 특수어휘예요. 그 다음 우리 사장 뒤에 붙었던 얘는 전미사,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 그럼 주격조사,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 여기 지금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어요. 첫 번째, 조사를 활용한다. 선어말어미를 활용한다. 전미사를 활용한다. 특수어휘를 활용한다. 너무 쉽네요. 그럼 우리 주체 높임이 뭐였어요? 대답 막히면 안 됩니다. 네, 문장의 주어, 주체를 높인다.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요? 조사, 선어말어미, 특수어휘, 전미사 등을 활용해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개념 정리했으면 예문을 가지고 계속 학습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집에서 듣고 있다면 보호자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큼 대답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듣고 있다면 친구들 방해되지 않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주체 높임 표현이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주체 높임 표현이란 우리 그때 특강 들었을 때 2학년의 황재찬 선배가 많이 설명해 주고 알려주다 보면 공부가 된다고 했죠. 스스로에게도 설명하다 보면 계속 암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모든 반 들어갈 때 교과서 외우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체 높임이란 문장 성분 중에서 주체, 우리 주체를 의미하는 건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 방법을 뜻한다. 문장의 주인공, 문장의 주체, 문장 성분 주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표현하는 방법 앞에서 몇 가지 정리했어요? 네, 4가지 정리했습니다. 잘 모르면 그 예문 기억, 니은, 디귿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주격조사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주격조사 뭘 사용했다? 깨서, 선생님께서,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교수님께서 우리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좀 어려웠죠? 맨 뒤에 오는 종결어미, 앞에 오는 어미, 선어말 어미. 앞에 무슨 표현 붙여주면 좋을까요? 높임의 선어말어미,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자다의 특수어휘 있다의 특수어휘 계시다. 자다의 높임 표현 주무시다. 먹다의 높임 표현 잡수다. 드시다. 두 개 다 먹다의 높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이런 거 묶어서 뭐라고 한다?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진지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특수어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사장님, 교수님, 선배님, 전미사 뭘 붙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전미사 님을 붙일 수도 있다. 이 4가지를 활용해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걸 뭐라고 한다? 주체 높임. 개념을 외우는 거는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문을 분석하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습지 다음 내용 실제 분석하는 연습 해보러 떠날까요? 지금 갑자기 아무도 없잖아요. 선생님밖에. 근데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떨어진 건 없어요. 툭툭툭 소리가 났거든요. 선생님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정체불명의 존재 나가세요. 선생님은 무섭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운 건 여러분이 영상을 안 보고 포기하는 게 무섭지 교실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는 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연습할 거니까 먼저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이 해본 다음에 맞춰보셔야 됩니다. 자, 교수님께서 점심을 드신다 분석할 거예요. 일단 뭘 찾아야 된다?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자. 자, 영상 멈추시고 먼저 분석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문장의 높임의 대상 누군가요? 네, 교수요.
교수님이죠.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씩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 점심을 먹고 있는 이 서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교수예요. 아, 그럼 이 교수는 이 문장의 주인공 주체니까 무슨 높임이고? 네, 주체, 무슨 말을 다 해버렸네요. 주체 높임이고요. 이 교수라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뭘 쓰고 있는지 지금 이 문장에 표시해 주세요. 첫 번째, 교수 하지 않고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이 라고 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그리고 점심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드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문장의 누구인, 문장의 주어인 교수를 높이고 있으므로 무슨 높임에 해당한다? 네,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가장 기본이고요. 자, 교수를 높이는 방법 몇 개 보이나요? 지금 아마 92%의 친구들이 3개라고 답 예쁘게 썼을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작게 쓴 이유가 있겠죠?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교수를 높이는 방법 선생님은 몇 개를 찾았냐면요. 4가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학습지 다시 점검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 놓쳤었구나. 작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걸 이번에 발견해서 선생님 확인해서 다시 수정된 답을 여러분한테 안내합니다. 자, 교수를 높이는 방법 4가지인데요. 어떻게 4가지인지 이제부터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교수 뒤에 우리 뭐 붙였어요? 네,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 님을 붙였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라고 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은는이가 조사라고 하죠. 주격조사, 높임의 주격조사께서를 사용했고요. 문제는 얘입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잖아요. 여기 2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라고 본 친구들은 못 찾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찾았습니다. 셀프 쓰담 하시면 안 돼요. 자,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들다, 이것 좀 들게. 자네 오래 기다렸네. 목마를 텐데 이것 좀 들게. 자, 뭔가 차나 음식 같은 거를 먹다라고 표현하죠. 그 먹다의 높임 표현이 바로 들다예요. 선생님 못 믿겠어요. 그럼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먹다의 높임 표현 들다. 좀 들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럼 이 들다를 일단 높임 표현 특수어휘처럼 하나 사용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뭘 붙였어요? 어간들에다가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니은을 붙였고요. 마지막에 종결어미, 어말어미, 다를 붙였죠. 그럼 벌써 2개입니다. 어떻게? 먹다의 높임 어휘 하나, 거기다 뭘 붙였다? 선어말어미, 시를 붙였다, 2.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습니다. 지우고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좀 어려웠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도 내가 너무 어려운 예문을 만들었구나 생각했거든요. 자, 특수어휘, 무엇을 높였다? 먹다의 높임 표현 들다. 일단 한 번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어휘에 뭘 붙였다? 높임의 선어말함이 뭐? 시를 붙였죠.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4개가 돼요. 이게 이해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술술 넘어갑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한 친구들 이제 셀프 쓰담 하시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찍으면서 제일 두려운 건 이렇게 핸드폰 조절하는 블루투스 리모컨을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닫혀있다는 뜻이거든요. 촬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근데 오늘은 아까 한 번 그랬고요. 지금 제대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2반, 1학년 2반 교실이요. 삼각대를 다 피지 않아도 각도가 잘 나와가지고 좀 기분이 좋네요. 우리 회로 2반 친구들 또 국어 1등 하길 바랍니다. 물론 진정한 1등은 수행평가를 합쳤을 때 나오겠지만요. 자, 이번에는 주체 높임 중에서 간접 높임. 간접 높임? 그럼 뭐도 있다는 뜻일까요? 직접 높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직접 높여요? 네, 주체를요.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기역, 니은, 디귿의 예문, 그 다음에 교수님 나왔던 예문, 거기서는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였을까요? 네. 교수님 직접 높였고요. 할아버지 예문에 있었죠. 어머니 직접 높였고요. 사장 직접 높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간접 높임이거든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요. 겁먹지 말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우리 늘 하던 대로 높임의 대상을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 할머니께서는 아직 기운이 계시다
할머니께서는 아직 기운이 있으시다. 뭐가 올바른 표현인지는 여러분이 감이 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높임의 대상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여기 지금 높임의 대상 할머니 라고 한 친구들은요, 절반만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서술을 잘 봐주세요. 뭐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아니죠. 여기서 서술의 주체 누굴까요? 할머니의 기운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 할머니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기운을 높이는 거구나. 그래서 간접이구나. 감이 올 겁니다. 두 번째, 선배님, 오늘은 시간이 계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알맞은 표현이 뭔지는 알 텐데요.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계시는 거예요? 선배가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궁금한 건 선배님의 시간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아니고요. 자, 세 번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거 단골 문제예요. 올바른 표현 고르는 거. 자,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뭐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 여러분 감이 오세요? 만약에 할머니가 오신다. 그랬으면 할머니를 직접 높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할머니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기운. 여기서 선배님이 식사를 하신다. 이러면 선배를 높이는 거지만 여기선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선배님의 시간의 유무를 묻고 있죠. 자, 교장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간접 높임이 뭔지 감이 왔다면 이 두 가지씩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올바른 표현에 빨리 표시하세요. 형광펜 칠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해도 됩니다. 자, 할머니께서는 아직 기운이 있으시다. 자, 선배님, 오늘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라고 해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주체가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조금의 높임 표현을 간접적으로 더해서 있으시겠습니다를 학교에서는 많이 쓰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도 돼요. 그쵸? 선배님 오늘은 시간이 있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선배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 간접 높임을 쓰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간접 높임이란 주체, 문장의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즉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고요. 주체의 신체 일부, 주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주체의 가족, 주체의 생각이나 말,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자,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기억, 니은, 그다음 교수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것은 할머니의 기운, 선배님의 시간, 교장 선생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바로 간접적인 요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 높임이라고 하죠. 그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얗게 새셨다. 여러분, 하얗게 변한 게 할아버지예요? 아니죠.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신체, 할아버지의 머리가 바로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높임의 대상, 머리, 누구의 머리? 할아버지의 머리.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럼 이 할아버지의 머리, 즉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 썼는지 여러분이 분석하세요. 선생님 기다릴게요. 3, 2, 1. 자,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요. 새셨다. 자,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사전 찾아보세요. 세다라고. 그럼 아마 하얗게 변하다는 뜻 나올 거거든요. 자, 새쉬었다. 이걸 줄인 게 새셨다죠? 그럼 여기서 지금 높임의 선어말음이 뭐가 보여요? 시. 그 여러분, 엇은 언제 붙여요? 나 먹었다. 나 다 먹었다. 나 문제 다 풀었다. 우리 엇은 언제 붙여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어가 높임의 선어말음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우리 과거 시제 이런 말 이 뒤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 누구? 시. 자, 간접 높임은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실현합니다. 있으시다. 말씀이 있으시다. 기운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때 특수어휘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할머니는 기운이 계시다.
이 계시다라는 거 특수어휘거든요. 자, 간접 높임일 때에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이지 않는다. 뭘 활용한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다. 간접 높임 끝! 자, 주체 높임 표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앞존법 부분입니다. 높임 표현은요, 좀 길어질까봐 선생님이 주체 높임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 객체 상대 높임으로 묶을 거예요. 지금 계속 귀 한쪽이 기압 차이 때문에 코 뚫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들어서 너무 불편한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 하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앞존법. 여러분 존 의미는 느낌 오죠? 존중하다라는 뜻인데요. 앞은요, 그걸 누른다는 뜻입니다. 즉 존중의 의미를 누르는 표현법이거든요. 뭔지 같이 볼게요. 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원칙은 위에 거고요. 얘를 허용한대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된 사람을 모두 찾아주세요. 질문 정정합니다. 이 대화에 참여가 아니고요. 이 대화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자, 일단 누가 말하고 있겠죠?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 있을 거고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화자가? 할아버지라고 부른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마 상대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그럼 지금 이 대화에서는요, 관련 있는 사람들이 3명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화자. 자, 누가 제일 높아요? 네, 할아버지요. 그 다음, 아버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가 정답일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높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보다. 누구? 할아버지. 그럴 때는 아버지에 대한 높임을 누른다. 그게 바로 앞존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아버지가 왔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오셨습니다 안 하고 앞존법. 왜? 할아버지가 제일 높기 때문에 아버지를 조금 낮추는, 높임을 좀 줄이는 이런 것을 앞존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존법이란 아버지 물론 화자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상대, 듣는 이가 더 높을 때에는 그 높임을 줄인다, 누른다. 그 뭐라고 한다고요? 앞존법. 할아버지, 아버지 중에 더 높여야 할 대상은 누구? 할아버지. 그럴 땐 아버지에 대한 높임을 좀 줄인다. 앞존법입니다. 근데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럼 회사에서도 사장님 왔습니다. 왠지 되게 버릇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존법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그 다음 사제지간, 여러분과 선생님 같은 사제지간에서만 쓰지 전통 예절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강요하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는 앞존법을 쓰라고 할 필요가 없다.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도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개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는 이가 가장 높을 때 아무리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에는 높임을 조금 줄이는 것을 앞존법이라고 한다. 주로 어디서 활용한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제지간에서 주로 활용한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권하지 않고 원칙은 아니다. 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 영상은 좀 짧게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임 표현 3가지를 다 묶으면요, 또 너무 길어질까봐 선생님이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근데 짧게 하면 선생님은 힘들어요. 편집할 게 늘어나고 중간중간에 삽입해야 할 문장 선물이 추가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생님이 첫 번째 동생 방망이, 하늘나라 간 방망이고요. 지금 이 친구는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 방글이에요. 아침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선생님 태워다 주시는데 그때 꼭 같이 오는 게 방글입니다. 자,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태워주신다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사용한 높임 표현. 네, 주체 높임. 왜? 문장의 주인공. 누가 태워다 주세요? 누가 태워주세요? 어머니. 선생님이 어머니께서라고 했죠? 높임의 주격조사 썼고요. 태워주시다. 높임의 시를 썼습니다. 선어말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소개할 문장입니다.
물론 앞에 영상과 복장도 똑같고 같은 날 이어서 찍고 있지만 마음은 새롭게요. 자,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이겁니다. 묵묵히 준비한 자에게 반드시 때는 찾아온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누군가는 바로 며칠 만에 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예인들만 봐도 10년의 무명을 이겨내고 톱스타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묵묵히 준비한 자에게. 언젠가 잘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잘 되지 않아요. 지금 조금 결과가 늦게 오더라도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수행평가도 하고 영상도 보고 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지금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꿈꾸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을 살 때가 올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힘든 지금을 묵묵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안녕.